25년간 FBI 요원으로 일하며 저는 국가의 적들과 스파이들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인간 행동의 깊은 비밀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저는 FBI에서 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전문가로서 수많은 협상과 신문 현장에서 인간의 비언어적 신호를 해독해왔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얼굴과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입술의 혈색이 사라지면서 입을 굳게 다물게 되죠.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이러한 미세한 행동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훈련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자신감은 철저히 훈련될 수 있습니다. FBI는 요원들에게 자신감을 가르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제스처는 바로 양손가락 끝을 맞대어 첨탑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리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귀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식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FBI 요원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스파이를 쫓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저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 그 본질을 깨닫고 이해할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는 입을 가립니다.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단 1점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같은 행동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수십만 년 전 우리 인류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당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가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몇 가지 지름길, 즉 휴리스틱이 존재합니다. 큰 소리를 듣거나 포식자를 마주쳤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동결 반응도 그중 하나입니다. 30만 년 전 위험 앞에서 생각 없이 달렸던 조상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각인된 생존의 흔적들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식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쿠바에서 빈손으로 건너온 난민이었던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읽을 거리를 찾아 헤매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죠. 테러리스트, 스파이, 그리고 바주카포를 든 적들과 마주 앉았던 저의 특별한 경험과 수많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식을 얻으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주변 상황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한테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며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얼굴 전체, 어깨, 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순식간에 분석하여 정확한 추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게 되죠. 이 지식의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쉽게 화를 내는 편이라면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이가 불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신체적 변화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 방식도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 군대 교관처럼 뻣뻣하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살짝 비스듬히 서서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단 2분의 짧은 만남이 주어졌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숨은 의도가 없으며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 역시 강력한 비언어적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곧 협상을 지배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 비즈니스입니다. 상대방의 생물학적인 필요, 욕구, 선호도,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투자는 좀 걱정되네요. 혹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돌려 말하죠. 하지만 뇌는 그 모든 신호를 두려움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저는 25년간 FBI에서 방첩 활동, 즉 스파이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영화 007분 시리즈에서 보는 스파이의 세계는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적대국들은 외교관, 학생, 과학자, 사업가 등 다양한 신분으로 이장한 정보 요원들을 파견하여 군사, 과학, 산업 정보를 빼내려 합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이 올해 전 세계 곡물 가격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업 스파이 활동도 벌어집니다. 방첩 활동이란 바로 이들을 식별하고 막아내는 일입니다. 제가 잡았던 스파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조국을 배신한 미국인이었습니다. 1989년 저는 퇴역 군인인 로드릭 램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발생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대화 도중 저는 독일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다른 인물의 이름을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에 램지가 반응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은 저에게 그 생리적 변화가 중대한 무언가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20분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담배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작은 떨림에서 시작된 수사는 10년간 이어졌고 결국 램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스파이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램지와 그의 동료들은 미군의 군사기밀, 특히 독일 주둔 미군의 핵무기 발사 암호를 훔쳐 구소련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서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에 들린 담배의 떨림이 거대한 배신의 증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세상을 평가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목소리 톤과 말의 운율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울음소리는 모국어의 억양을 닮아 있습니다. 독일인 어머니의 아기는 프랑스인 어머니의 아기와 다른 높낮이로 옵니다. 이는 우리가 지배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이미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조화가 곧 조화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빨리 동조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조화로워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미소와 함께 눈썹을 살짝 올리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내가 무표정하게 네 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옷차림, 제스처, 심지어 말의 속도까지 서로를 미러링하며 무의식적으로 동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진행자가 손 제스처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우리 가족은 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라고 되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이라고 그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 방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존 장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로 처리됩니다. 약속 장소를 찾느라 고생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고 불친절한 안내 직원을 만나고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겨우 당신의 사무실에 도착한 사람에게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쌓인 감정을 먼저 해소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격렬한 논쟁 후 30분이 지나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기막힌 반박이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감정적인 뇌가 이성적인 뇌의 활동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감정을 환기시킬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눈 사이 미간은 감정의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의심이 들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불빛을 비추면 아기는 턱을 찡그리며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47세의 남성이나 태어난 지 47초 된 아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눈꺼풀이나 얼굴을 만지는 행동은 왜 나타날까요? 이것은 뇌신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얼굴에 분포한 뇌신경은 뇌와의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지거나 누르는 자극은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되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발을 마사지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도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입니다. 입술은 감정의 지진계와도 같습니다.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혈액이 공급되어 붉고 도톰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듣는 순간 뇌는 투쟁도피 반응을 준비하며 입술의 혈액을 근육으로 보냅니다.
입술은 얇아지고 핏기가 사라지죠. 입술을 꽉 다무는 행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감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아침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에 대해 완벽한 자신감을 갖는 순간 당신은 두 번째,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막연히 자신감을 가져 라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의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며 말끝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없습니다 처럼 질문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내려꽂듯 말해야 합니다. 아니오라는 단어는 항상 낮은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전 하버드 학생들에게 아니오를 낮게 말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미래의 리더가 될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훈련이었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인스턴 처칠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말의 운율과 리듬을 담아 이야기하십시오.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부분에 힘을 실어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안입니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게 저희 제안인데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손가락을 넓게 펼치는 것은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두려움을 느끼면 손가락은 오므라들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숨기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숨긴다면 저 사람이 지금 겁을 먹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맞춤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시선 처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여유도 보여줘야 합니다.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행동의 속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생후 11개월 된 아기조차도 자신에게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호의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 상대방을 먼저 들여보내고 혹시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제가 먼저 안전한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으로 당신은 이미 상황의 지배자가 됩니다. 저는 스파이를 신문할 때 제가 앉을 의자를 상대방의 의자보다 항상 1에서 2인치 높게 조절했습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대화 내내 미세하게 저를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음료를 권하는 것도 제가 통제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심리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실하게 연결되며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몸짓, 목소리, 시선 하나하나에 당신의 자신감과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25년간 FBI 요원으로 일하며 저는 국가의 적들과 스파이들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인간 행동의 깊은 비밀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저는 FBI에서 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전문가로서 수많은 협상과 신문 현장에서 인간의 비언어적 신호를 해독해왔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얼굴과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입술의 혈색이 사라지면서 입을 굳게 다물게 되죠.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이러한 미세한 행동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훈련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자신감은 철저히 훈련될 수 있습니다. FBI는 요원들에게 자신감을 가르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제스처는 바로 양손가락 끝을 맞대어 첨탑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리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귀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식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FBI 요원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스파이를 쫓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저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 그 본질을 깨닫고 이해할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는 입을 가립니다.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단 1점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같은 행동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수십만 년 전 우리 인류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당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가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몇 가지 지름길, 즉 휴리스틱이 존재합니다. 큰 소리를 듣거나 포식자를 마주쳤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동결 반응도 그중 하나입니다. 30만 년 전 위험 앞에서 생각 없이 달렸던 조상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각인된 생존의 흔적들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식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쿠바에서 빈손으로 건너온 난민이었던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읽을 거리를 찾아 헤매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죠. 테러리스트, 스파이, 그리고 바주카포를 든 적들과 마주 앉았던 저의 특별한 경험과 수많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식을 얻으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주변 상황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한테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며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얼굴 전체, 어깨, 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순식간에 분석하여 정확한 추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게 되죠. 이 지식의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쉽게 화를 내는 편이라면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이가 불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신체적 변화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 방식도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 군대 교관처럼 뻣뻣하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살짝 비스듬히 서서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단 2분의 짧은 만남이 주어졌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숨은 의도가 없으며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 역시 강력한 비언어적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곧 협상을 지배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 비즈니스입니다. 상대방의 생물학적인 필요, 욕구, 선호도,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투자는 좀 걱정되네요. 혹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돌려 말하죠. 하지만 뇌는 그 모든 신호를 두려움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저는 25년간 FBI에서 방첩 활동, 즉 스파이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영화 007분 시리즈에서 보는 스파이의 세계는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적대국들은 외교관, 학생, 과학자, 사업가 등 다양한 신분으로 이장한 정보 요원들을 파견하여 군사, 과학, 산업 정보를 빼내려 합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이 올해 전 세계 곡물 가격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업 스파이 활동도 벌어집니다. 방첩 활동이란 바로 이들을 식별하고 막아내는 일입니다. 제가 잡았던 스파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조국을 배신한 미국인이었습니다. 1989년 저는 퇴역 군인인 로드릭 램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발생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대화 도중 저는 독일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다른 인물의 이름을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에 램지가 반응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은 저에게 그 생리적 변화가 중대한 무언가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20분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담배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작은 떨림에서 시작된 수사는 10년간 이어졌고 결국 램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스파이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램지와 그의 동료들은 미군의 군사기밀, 특히 독일 주둔 미군의 핵무기 발사 암호를 훔쳐 구소련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서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에 들린 담배의 떨림이 거대한 배신의 증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세상을 평가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목소리 톤과 말의 운율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울음소리는 모국어의 억양을 닮아 있습니다. 독일인 어머니의 아기는 프랑스인 어머니의 아기와 다른 높낮이로 옵니다. 이는 우리가 지배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이미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조화가 곧 조화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빨리 동조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조화로워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미소와 함께 눈썹을 살짝 올리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내가 무표정하게 네 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옷차림, 제스처, 심지어 말의 속도까지 서로를 미러링하며 무의식적으로 동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진행자가 손 제스처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우리 가족은 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라고 되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이라고 그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 방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존 장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로 처리됩니다. 약속 장소를 찾느라 고생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고 불친절한 안내 직원을 만나고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겨우 당신의 사무실에 도착한 사람에게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쌓인 감정을 먼저 해소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격렬한 논쟁 후 30분이 지나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기막힌 반박이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감정적인 뇌가 이성적인 뇌의 활동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감정을 환기시킬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눈 사이 미간은 감정의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의심이 들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불빛을 비추면 아기는 턱을 찡그리며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47세의 남성이나 태어난 지 47초 된 아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눈꺼풀이나 얼굴을 만지는 행동은 왜 나타날까요? 이것은 뇌신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얼굴에 분포한 뇌신경은 뇌와의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지거나 누르는 자극은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되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발을 마사지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도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입니다.
입술은 감정의 지진계와도 같습니다.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혈액이 공급되어 붉고 도톰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듣는 순간 뇌는 투쟁도피 반응을 준비하며 입술의 혈액을 근육으로 보냅니다. 입술은 얇아지고 핏기가 사라지죠. 입술을 꽉 다무는 행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감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아침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에 대해 완벽한 자신감을 갖는 순간 당신은 두 번째,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막연히 자신감을 가져 라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의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며 말끝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없습니다. 처럼 질문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내려꽂듯 말해야 합니다. 아니오라는 단어는 항상 낮은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전 하버드 학생들에게 아니오를 낮게 말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미래의 리더가 될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훈련이었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인스턴 처칠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말의 운율과 리듬을 담아 이야기하십시오.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부분에 힘을 실어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안입니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게 저희 제안인데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손가락을 넓게 펼치는 것은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두려움을 느끼면 손가락은 오므라들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숨기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숨긴다면 저 사람이 지금 겁을 먹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맞춤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시선 처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여유도 보여줘야 합니다.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행동의 속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생후 11개월 된 아기조차도 자신에게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호의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 상대방을 먼저 들여보내고 혹시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제가 먼저 안전한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으로 당신은 이미 상황의 지배자가 됩니다. 저는 스파이를 신문할 때 제가 앉을 의자를 상대방의 의자보다 항상 1에서 2인치 높게 조절했습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대화 내내 미세하게 저를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음료를 권하는 것도 제가 통제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심리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실하게 연결되며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몸짓, 목소리, 시선 하나하나에 당신의 자신감과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25년간 FBI 요원으로 일하며 저는 국가의 적들과 스파이들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인간 행동의 깊은 비밀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저는 FBI에서 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전문가로서 수많은 협상과 신문 현장에서 인간의 비언어적 신호를 해독해왔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얼굴과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입술의 혈색이 사라지면서 입을 굳게 다물게 되죠.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이러한 미세한 행동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훈련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자신감은 철저히 훈련될 수 있습니다. FBI는 요원들에게 자신감을 가르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제스처는 바로 양손가락 끝을 맞대어 첨탑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리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귀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식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FBI 요원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스파이를 쫓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저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 그 본질을 깨닫고 이해할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는 입을 가립니다.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단 1점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같은 행동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수십만 년 전 우리 인류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당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가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몇 가지 지름길, 즉 휴리스틱이 존재합니다. 큰 소리를 듣거나 포식자를 마주쳤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동결 반응도 그중 하나입니다. 30만 년 전 위험 앞에서 생각 없이 달렸던 조상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각인된 생존의 흔적들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식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쿠바에서 빈손으로 건너온 난민이었던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읽을 거리를 찾아 헤매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죠. 테러리스트, 스파이, 그리고 바주카포를 든 적들과 마주 앉았던 저의 특별한 경험과 수많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식을 얻으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주변 상황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한테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며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얼굴 전체, 어깨, 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순식간에 분석하여 정확한 추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게 되죠. 이 지식의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쉽게 화를 내는 편이라면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이가 불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신체적 변화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 방식도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 군대 교관처럼 뻣뻣하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살짝 비스듬히 서서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단 2분의 짧은 만남이 주어졌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숨은 의도가 없으며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 역시 강력한 비언어적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곧 협상을 지배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 비즈니스입니다. 상대방의 생물학적인 필요, 욕구, 선호도,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투자는 좀 걱정되네요. 혹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돌려 말하죠. 하지만 뇌는 그 모든 신호를 두려움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저는 25년간 FBI에서 방첩 활동, 즉 스파이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영화 007분 시리즈에서 보는 스파이의 세계는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적대국들은 외교관, 학생, 과학자, 사업가 등 다양한 신분으로 이장한 정보 요원들을 파견하여 군사, 과학, 산업 정보를 빼내려 합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이 올해 전 세계 곡물 가격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업 스파이 활동도 벌어집니다. 방첩 활동이란 바로 이들을 식별하고 막아내는 일입니다. 제가 잡았던 스파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조국을 배신한 미국인이었습니다. 1989년 저는 퇴역 군인인 로드릭 램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발생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대화 도중 저는 독일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다른 인물의 이름을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에 램지가 반응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은 저에게 그 생리적 변화가 중대한 무언가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20분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담배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작은 떨림에서 시작된 수사는 10년간 이어졌고 결국 램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스파이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램지와 그의 동료들은 미군의 군사기밀, 특히 독일 주둔 미군의 핵무기 발사 암호를 훔쳐 구소련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서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에 들린 담배의 떨림이 거대한 배신의 증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세상을 평가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목소리 톤과 말의 운율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울음소리는 모국어의 억양을 닮아 있습니다. 독일인 어머니의 아기는 프랑스인 어머니의 아기와 다른 높낮이로 옵니다. 이는 우리가 지배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이미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조화가 곧 조화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빨리 동조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조화로워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미소와 함께 눈썹을 살짝 올리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내가 무표정하게 네 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옷차림, 제스처, 심지어 말의 속도까지 서로를 미러링하며 무의식적으로 동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진행자가 손 제스처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우리 가족은 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라고 되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이라고 그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 방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존 장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로 처리됩니다. 약속 장소를 찾느라 고생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고 불친절한 안내 직원을 만나고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겨우 당신의 사무실에 도착한 사람에게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쌓인 감정을 먼저 해소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격렬한 논쟁 후 30분이 지나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기막힌 반박이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감정적인 뇌가 이성적인 뇌의 활동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감정을 환기시킬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눈 사이 미간은 감정의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의심이 들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불빛을 비추면 아기는 턱을 찡그리며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47세의 남성이나 태어난 지 47초 된 아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눈꺼풀이나 얼굴을 만지는 행동은 왜 나타날까요? 이것은 뇌신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얼굴에 분포한 뇌신경은 뇌와의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지거나 누르는 자극은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되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발을 마사지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도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입니다. 입술은 감정의 지진계와도 같습니다.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혈액이 공급되어 붉고 도톰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듣는 순간 뇌는 투쟁도피 반응을 준비하며 입술의 혈액을 근육으로 보냅니다. 입술은 얇아지고 핏기가 사라지죠. 입술을 꽉 다무는 행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감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아침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에 대해 완벽한 자신감을 갖는 순간 당신은 두 번째,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막연히 자신감을 가져 라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의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며 말끝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없습니다 처럼 질문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내려꽂듯 말해야 합니다. 아니오라는 단어는 항상 낮은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전 하버드 학생들에게 아니오를 낮게 말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미래의 리더가 될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훈련이었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인스턴 처칠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말의 운율과 리듬을 담아 이야기하십시오.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부분에 힘을 실어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안입니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게 저희 제안인데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손가락을 넓게 펼치는 것은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두려움을 느끼면 손가락은 오므라들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숨기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숨긴다면 저 사람이 지금 겁을 먹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맞춤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시선 처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여유도 보여줘야 합니다.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행동의 속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생후 11개월 된 아기조차도 자신에게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호의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 상대방을 먼저 들여보내고 혹시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제가 먼저 안전한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으로 당신은 이미 상황의 지배자가 됩니다. 저는 스파이를 신문할 때 제가 앉을 의자를 상대방의 의자보다